안녕하세요. 인포마켓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진행은 하는데 시장이 워낙 위험해 보여서 저희가 이제 3,000대부터 종목도 많이 추천하고 2,600대는 사야 되지 않나 이랬는데 그런 예상이 모두 빗나갔습니다.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은 이제 유가가 이제 $80까지 내려와서 이제 인플레가 진정되는 줄 알았는데 며칠 전이었죠. 그래서 그 10월 13일 발표된 미국 CPI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여전히 8%대로 나와서 과연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 기미가 있느냐? 아직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국내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PF라고 하는데 기존 담보를 잡아서 대출해 주는 것과는 달리 미래 현금 흐름, 어떤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 흐름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대출을 해주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시행업자들이 보통 프로젝트 파이낸싱 많이 하잖아요. 줄여가지고 이제 뭐 PF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우리나라 그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할 때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많이 동원하거든요. 이때 시행업자가 직접 대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SPC, 스페셜 퍼포스 컴퍼니라고 해서 특수 목적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 사업 주체가 되고 여기서 이제 은행이라든가 그다음 보험회사 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땡기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PF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우리나라 PF는 사실상 미국이나 일본처럼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 놓고 돈 먹기 같은 약간 사행성이 짙거든요. 그리고 PF 이거 보면은 이 SPC 만들 때 정말 전망이 좋은 어떤 그런 사업도 있지만 포장을 해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금융기관도 이 PF를 시행할 때 그 사업의 진정한 어떤 미래 현금 흐름이나 수익성을 보고 하는 것보다는 이 PF를 땡겨야 되는 SPC의 관련자들, 뭐 계열사의 회장이라든가 실제로 이 SP의 실제 사업주, 그런 사람들의 어떤 재력 같은 걸 보고 또 자금을 집행하는 그런 약간 한국적인 관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PF 대출 역사도 짧고 어떤 전문가들의 어떤 그 대출 관행도 좀 주먹구구식인 게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PF 잔액이 지금 100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120조가 넘는 걸로 이게 집계는 되고 있습니다. 은행권이 이제 30조 약간 넘고요. 그 다음에 저축은행이 8조.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증권사다 뭐 30조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못했다가는 이 다 합치면 120조가 넘는다고 그러거든요. 이 우수리가 떼가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린 거고요. 그래서 PF 잔액이 이게 내년 3월에 대부분 만기가 돌아온다는 그런 설이 있어요.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3월은 아니더라도 내년 초부터 3월까지 이렇게 만기가 몰려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 만기라기보다는 뭐냐면 PF 시행할 때 브릿지론을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한 다음에 본 PF라고 해서 이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금을 땡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업이 엎어져요. 그래서 많은 시행사들이 내년 봄이 보릿고개다라는 이야기가 부동산 업계에 만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저는 이런 지경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하반기 되면은 물가 지표가, 미국 물가 지표가 낮아지면서 지금 오히려 환율이 1,400원, 1,500원 할 때가 주식 매수의 적기가 아니냐라는 이런 의견은 올해 여름부터 계속 피력을 해왔는데, 실제로 이런 의견이 이제 빗나가게 되면 이 PF가 내관이 돼서 폭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PF가 폭발하게 됐을 때 과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있나?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국제 금융 환경이 우호적일 것인가? 이런 거를 잘 봐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부동산 업계 사람들 만나보니까 이분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과거와는 틀리대요. 이 PF 대란을 부자들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사들이나 이런 것들 중에 절반 이상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 의견이 부자들이 그 시행사들이 다 무너졌을 때를 대비해서 줍줍이라고 그러죠, 줍줍.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싸게 그 주워 담을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개인 부자뿐만 아니고 기업들도 연말까지 모든 자금 집행이 올 스톱이거든요. 근데 돈은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 2008년이나
2002년 또 1997년 위기가 계속 반복되었을 때 그 위기가 계속 진행될수록 기업들은 그 데이터를 쌓아서 이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그런 경험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LG라든가 삼성이라든가 GS는 현금을 지금 쌓아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망하진 않아요. 나라 전체가 망하진 않는데 이런 개멸적인 상황이 왔을 때 다시금 대기업들과 현금 부자들이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을 부동산 업계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이 없는 어떤 뭐 당장 본 PF를 땡겨야 되는 그런 그 아까 시행사 같은 경우에는 요 120조 잔액을 가진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증권사에서 지금 본 PF를 자금 집행을 오스톱 시켜버렸거든요. 정말 오스톱이라고 합니다. 아예 그냥 은행에서는 PF 자금 연장 이런 이야기를 아예 못하도록 이 본사에서 하여튼 지점에서 시한을 못 올리도록까지 하는 은행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지금 자금을 지금 가지고 본 PF를 받아서 이제 사업 시행에 들어가야 되는 시행사들이나 건설사들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내년 초가 돈이 없는, 현금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또는 뭐 긴급하게 자금을 써야 되는 뭐 스타트업이나 그다음 시행사들, 건설 시행사들이 암흑기라면 대기업들이나 현금 부자들한테는 큰 기회가 온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주가 지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인포마켓 이 블로그에 글을 써놨는데요. 지금 주가가 이렇게 하다가 11월 초부터 반등하기 시작해서 한 2,400까지 간 다음에 다시 쫙 빠져가 PF 때문에 한 2월, 3월에서 저점을 형성해서 쌍바닥을 치고 갈 것이다 라는 우호적인 좀 낙관적인 견해죠. 이런 게 가능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갑자기 쭉 가다가 쭉 빠졌다가 한 1900, 2000까지 빠졌다가 1, 2월 달에 가대 상승을 해서 왜냐하면은 과거에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 뭔가 터지기 직전에 오히려 주가가 급반등한 경우가 많은데 이제 2500, 2600 갔다가 이제 2, 3월날 PF 터지면서 요 밑에까지 빠지는 이렇게 빠지는 이렇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 않나. 요 같은 빨간색 시나리오는 주가 지수가 1500, 1600까지 빠질 수 있거든요. 이 근거는 뭐냐면 과거에 보면 우리나라 지수가 항상 저점을 형성할 때는 반토막 이하로 떨어진 적이 많습니다. 지수가. 이게 3300까지 갔으니까 1500까지도 빠지면 이게 이제 암울한 시나리오고요.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겠죠. 원래는 이것보다 더 뭐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이 바닥이어서 쭉 가는 게 시나리오인데 엊그제 그 발표된 9월달 물가지수 CPI가 워낙 개판으로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 FED에서 물가 상승에 대비한 어떤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해봐 요 시나리오라서 땅바닥 시나리오라서 주식은 뭐 11월 초에 샀다가 2,300 잠시 틀었다가 땅바닥에 와서 다시 사는 전략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연말까지 쭉 빠진다면 1, 2월달 급반등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이때 모두 다 팔고 다시는 주식을 안 산다는 심정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파국적인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주식을 다 팔아야죠. 그래서 연말에 샀다가 내년 1, 2월달 털어버리고 그냥 주식시장 쳐다보지 않는 게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느 게 맞을지는 유동적이에요. 정부의 대응 능력이나 그 다음 11월에 발표되는 10월 물가지수 12월에 발표되는 11월 물가지수를 봐야 되거든요. 유가가 만약에 70불 초월 빠진다 70달러까지 빠진다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가 맞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더 이것보다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되겠지만 계속 지금처럼 80달러에서 90달러까지 유지가 되면 이 후자의 시나리오가 맞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요거 이어서 카카오를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도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